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넷째로 2050 기후재단 2025 국제기후포럼에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뜻깊은 자리 사회자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영광입니다. 아나운서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는 넷째로 2050 기후재단이 창립 5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입니다. 그 의미를 더해 더욱 특별하게 올해 포럼을 준비했는데요. 올해로 4회를 맞은 국제기후포럼은 기후 기술을 중심으로 정책 이행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마련됐습니다. 오늘 이 행사의 주최를 맡은 넷째로 2050 기후재단은 2022년부터 기후위기의 핵심 현안을 다루며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2022년에는 개도국의 기후 불평등과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2023년에는 유럽 선진국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전략을, 2024년에는 기후 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기반의 정책 연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포럼은 기술, 정책, 국제협력, 그리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아우르는 통합형 종합국제포럼으로서 국내외 정부, 학계, 그리고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 기술을 매개로 한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는 실행력 있는 대응 체계를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넷째로 2050 기후재단과 고려대학교 겟 PPP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존경하는 내외기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넷째로 2050 이사장 장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넷째로 2050 기후재단은 그간 아프리카 기후 불평등, 유럽의 탄소 중립과 전략, 기후테크 활성화 방안까지 다양한 과제를 지금까지 논의해 왔습니다. 재단 창립 5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포럼은 기술과 정책, 국제협력, 기업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첫 통합형 행사로 이제는 실행의 길로 나아가야 함을 뜻합니다. 존경하는 내외교민 여러분, 올 여름에 세계적인 대홍수와 산불, 기록적인 폭염은 기후 시스템이 이제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이미 1.5도 이상을 초과했다고 경고합니다. 역사학자 제널드 다이아몬드는 과거 문명들이 환경과 파괴와 자원 고갈로 무너졌음을 지적하며 인류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과거 몰락한 문명들처럼 인류 역시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글로벌 선도할 우리 현 정부의 과학과 기술 그리고 정책과 제도가 맞물려 반드시 실행할 가능한 해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선택의 시간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모두의 책임이자 모두의 미래임을 잊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모두가 기후위기에 행동으로 응답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계기상기구의 2024년 전지구 기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과 대비하여 1.55도씨 더 높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의 평균 기온은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이대로라면 2030년대 초반에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2도를 넘으면 세계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하고 3도를 넘으면 인류 문명 체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난 10월 1일 기후정책 총괄 기능과
핵심 수단인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여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탄소 문명을 넘어 재생에너지와 AI를 중심으로 한 녹색 문명의 서막을 열어가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KGX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창조적으로 재점화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조업 강국인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 기반의 탄소 중립 기술에서도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국회에 입법을 주문하며 그 목표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적, 정책적 책무를 분명히 한 소중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35년 NDC 목표 제출을 앞두고 있는 지금 기술, 산업, 외교 각 분야의 현장의 목소리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2050 탄소 중립을 향해 전 세계가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그 흐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기반을 마련한 것 또한 지금 우리의 책무입니다.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라면 도전적인 목표를 통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실현할 방안을 찾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기후위기 특위 역시 법과 예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전 인류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시대적 소명입니다. 전환을 기로해서 글로벌 기술, 협력, 정책의 이행으로 여는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오늘의 주제처럼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선언만이 아닌 연계와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술 혁신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핵심 동력입니다. 그러나 기술을 바탕으로 정책의 이행력과 제도적 기반 그리고 국제 협력이 적절하게 뒷받침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조연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임기 내 파리 협정을 이끌어내신 분이죠.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의 이사장이신 반기문 총장님을 모시고 기조연설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반기문 총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UN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 즉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ith 17 Goals, SDGs 채택되고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체결된 지 꼭 10년이 됐습니다. 금년이 사실은 UN 80주년 기념해이기도 합니다. 여러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글로벌 아젠다 SDG와 Paris Climate Change Agreement 이거는 그야말로 모든 UN 직원 또 세계 지도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기들의 그 목표이기도 합니다. SDGs는 우리 세계 정치, 경제, 시민사회들과 긴밀히 협조한 결과다. 그 다음에 유로피안 유니언이 2016년부터 CBAM, 카본 보더 어저스먼트 메커니즘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Maybe our ambassadors will be very much aware of this. CBAM.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테리프 매긴다고 해서 뭐 15%, 25%, 100% 막 하지 않습니까? 유로피안 유니언도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들어간다. 그게 디젤 자동차라든지 그냥
가솔린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가고 전기 자동차가 아니면은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그 씨밤입니다. 2027년부터 시작할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1년 남았죠. 2026년. 그 사이에 현대 무슨 여러 가지 SK다 이런 데서는 모든 걸 갖다가 지금 클라이밋 프렌들리하게 해야 된다. 그걸 갖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그 원전 문제가 늘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그 글로벌 인식이 원전에 대해서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탄소 중립을 하려면은 원전을 쓰지 않고는 안 된다. 전 이런 점을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태양광이 있고 풍력이 있고 수소 뭐 이렇게 재생 에너지를 갖다 계속 확대해 나가는데 원전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원전은 이 전체적으로 한 10g 1kW 원전이 내는데 10g 정도의 가스를 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하는 좀 있는 그 태양광 뭐 이런 거 그거는요 50몇 % 합니다. 하여튼 5분의 1. 차라리 바람으로 하는 풍차로 하는 거는 12g이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이 재생 에너지, 뭐 원전 에너지를 쓰는 것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아직도 지금 새로운 정부도 원전에 대해서 썩 그렇게 이 탐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21세기 과학 가지고 원전이 사고가 난다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다. 사실은 기후 위기는 국경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경이 없습니다. 기후 위기라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의 대응은 그런데도 아직까지 국경에 막혀 있는 것이 좀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기후 위기 대응은 정부의 책무이자 기업의 의무입니다. 또 우리 시민들의 도덕적인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모든 시민이 스스로 내가 기후 위기 전사다. 내가 하는 것이 과연 기후 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정부가 기후 리더십을 실질적 행동으로 증명해야 된다. 정책과 예산, 국제협력의 모든 측면에서 기후 대응을 국가 전략의 아주 중심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기업을 하시는 분이 여기 많으실 텐데 기업은 더 이상 탄소 중립의 그 수동적인 수용자가 돼서는 안 된다. 적극적인 그 수용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의 그 생산 방식, 에너지, 이걸 갖다 어떤 에너지를 쓰느냐,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해서 깨끗한 에너지로 물건을 생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ESG 경영, 또 지속 가능 공시, 녹색 기술 투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건데 기후 행동의 주체로서 활성화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경영이야말로 21세기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셋째,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시민 여러분, 나는 뭐 공무원도 아니고 기업인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나는 내가 최종 수혜자다. 그 다음에 내가 또 이걸 할 수 있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그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의지를. 그래서 이것이 가정부터 시작을 해야지 꼭 대통령이나 회사의 회장 뭐 이런 분들한테 맡기면 안 된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좀 절약을 하자.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또 국경을 넘어서 협력을 하고 나 혼자 살면 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국, 전 세계 다 같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계 시민 정신을 가지고
이런 그 국제적인 아젠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조금이라도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장대식 회장님의 이런 회의를 소집하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서없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우리 다 같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기문 총장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세션 주제는 기후 기술과 에너지 전환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기후 기술이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가속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국의 정책적, 산업적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Chairman of the Climate Foundation, to have me here today. I was very impressed with the former speeches, especially those political signals we got from Korea, how much consensus and leadership there is in Korea to help getting green transition and reduce carbon emission and basically create a sustainable world for all of us. My job today is to give a little bit of a story of Denmark and how we have transformed our society. That is basically, there are three words I would use in that connection. That is partnership, persistence, and trust. I think we will both remain net importers of hydrogen, but we want to do a lot in our German-Korea energy partnership. So again, there's similar things that we do with Denmark, and I presume also with others, that we try to bring the experts together in a format that they can talk about it. In December next, we have the 6th Germany-Korea Hydrogen Conference, which will take place here in Seoul. Korea and Germany and Denmark, we're democracies. We cannot just order, let this be done, let that be done. We have to spend the time, explain why it's been done, and then bring citizens along. That they say, look, this change is for the benefit of all of us. Maybe others can go faster. They can solve the technical issues. But we cannot do that. And that applies to many phases in our society. And that's why I think the German experience is very relevant to Korea, and the Korean experience is also relevant to us, because Korean citizens will not just accept the government saying, here, tomorrow you do this, you do this, you do this. And it's better that way if citizens have a say. I fundamentally believe we can do better like that. 세션 2의 주제는 기후 정책과 국제 협력입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국내외 기후 정책의 주요 흐름을 짚어보고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후 테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스타트업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기후 테크 스타트업들은 전체 스타트업 중에 2.2%에 불과하고, 이 스타트업들에 투자되는 그 투자의 규모도 주요 10개국 평균 대비 26% 수준으로 큰 자금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전 세계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이 118개 되는데요. 애석하게 우리나라 기업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 탄노기에서 직접 진행하는 그 프로젝트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넷제로 챌린지 X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아시다시피 탄노기는 위원회 심의기관입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예산도 없고 인원도 각 기관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예산은 없는데 사업을 하긴 해야 되겠고 해서 여러 기관들, 부처들을 설득해서 하나의 엄브렐라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넷제로 챌린지 X고요. 일단 우리는 파리 협정을 비롯한 기후나 환경 협정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우리나라가 모범적인 국가로서 개도국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지속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우리 먼저 일단 파리협정의 1.5도 목표 그리고 2050 탄소 중립에 부합하는 이제 실현 가능한 NDC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그린 ODA에도 주력하고 또 민간 자본이 또 기후 분야로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부 쪽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의 역할이 그렇게 옛날보다 크지 않은 이유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민간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제 포지션을 바꿔서 야 내가 뭐를 해줄 수 있냐로 가야지 나를 따르라 더 이상 안 따릅니다. 왜? 해줄 게 별로 없는 데를 왜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후 문제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주어진 자원, 제약된 자원 갖고 모든 나라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 단기적인 선택을 할 거냐? 장기적인 선택을 할 거냐? 뭐 적응을 더 많이 할 거냐? 탄소 중립을 더 많이. 이거는 선택의 문제지 어느 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세션, 세 번째 세션, 기업의 기후 대응 현장 사례와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션 3에서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기후 위기 대응 전략과 탈탄소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에키노르는 2035년까지 약 30에서 40% 가량을 줄이려고 그 CO2 배출량을 줄이려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일앤가스 회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CO2 배출량을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옵티마이즈 오일앤가스, 그다음 스코프 1+2 이격션, 그다음 리뉴어블 에너지, 그다음 CO2 스토리지, 그다음 디카보나이즈 에너지, 그다음 어더 이렇게 해서 목표가 2035년까지 30에서 40이고 2050년까지 사실상 넷제로를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형태, 국내외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멘스 같은 경우는 제품 생애주기 에코 디자인 전략을 씁니다. 그리고 레드 프로세스라 그래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전사적 설계 표준화입니다.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탄소 배출량, 에너지 효율, 유해물질 저감, 자원 회수율 등을 정량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고, 그랬을 때 2024년 기준으로 지멘스 전체 제품 서비스 포트폴리오의 54%가 레드 요건을 부분적으로 충족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 접근성 강화가 되죠. 그러니까 시장 접근성 강화라는 것은 유로의 에코 디자인 디렉티브라든가 미국의 에너지 효율 표준 등 글로벌 규제를 선제적으로 충족시키고요.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 절감형 재활용 용이 제품은 고객 기업의 ESG 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자원 절약, 재활용성 강화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소환원 지출을 아무리 많이 기술 개발해도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가 정부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탈탄소 시대는 청정에너지 시대로 가는 거는 저는 진정한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1차 4차 산업은 다 어떤 생산 수단이 바뀌었지 화석연료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바뀜으로써 완전히 다 바뀌는데 이러한 측면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부의 전환이라고 생각한 파라다임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고 에너지 산업 사회 정책의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정책이라고 봤으면 좋겠고요. 다른 주요 글로벌 해외 주요국들은 이제 이걸 통해서 제조업을 재건한다든지 기술의 자립 그리고 통상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핵심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SH는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업체로 2030년까지 37.4%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출원별 감축 방안을 심도 깊게 모색한 바 최대 57%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전력 소비 효율화와 친환경차 전환 등을 통해 스콥 1, 2를 감축하고 스콥 3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감축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 방안으로 올해 준공한 국내 최초의 저탄소 저에너지 시범단지 고덕 온비체는 현상 설계 시부터 에너지 절약형 동배치를 평가 기준에 포함하기도 하고 패시브 단열 기술과 지열, 태양광 발전,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일반 공동주택 대비 세대당 약 34%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는 약 30만 호의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어서 세대별 에너지 효율 개선이 주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상당합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스코프 1, 2 쪽에 해서 탄소 배출량을 실제로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모니터링만 했는데 탄소 배출량이 12.6%나 감축이 됐어요. 대단합니다. 만약 이걸 관리하면 뭐 한 30% 가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한 큰 교훈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 200개 협력회사를 선정을 했어요. 대부분의 협력회사입니다. 이분들한테 저희가 저희 비용으로 해가지고 ESG 교육을 시켰습니다. ESG는 대부분이 탄소 감축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이분들을 매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션 함께해 주신 강성진 교수님과 우리 발표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2025 국제기후포럼 모든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기술을 매개로 한 정책, 산업, 국제 협력의 여러 방향을 오늘 함께 모색하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오늘 모든 발표자 여러분들 그리고 긴 시간 자리 함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탄소 중립과 또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실질적 협력 그리고 정책 이행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